2023년 지금도 어디선가 방송을 만들고 있을 이 땅의 수많은 잭피들에게 바칩니다. 2020년 2월 4일 청주방송에서 14년간 방송을 만들어왔던 38세의 이재학 PD가 세상을 등졌다. (2018년 4월) 동료 스태프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회사는 모든 프로그램 하차를 통보했다. 프리랜서 PD에게 프로그램 하차는 바로 해고였다. 스태프들은 프로그램 1회당 겨우 30에서 40만 원을 받고 있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전국의 무늬만 프리랜서를 위해 판례를 남기고자 청주방송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청주방송은 이재학 PD가 청주방송의 직원이 아니며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것이라고 허위 주장했다. 친한 동료들은 회사의 압박에 그를 위해 썼던 진술서를 취소했다. (1년 5개월) 만에 받아든 건 패소였다. 그는 패소 판결문을 받은 얼마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다. 억울해 미치겠다는 그의 고통 섞인 호소가 담겨 있었다.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청주방송의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2021년 5월 그는 항소심 판결에서 노동자 지위와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그를 기억하는 모두가 기뻐했지만 이재학 PD가 우리 곁에 없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아파했다. 지난 4일 발간된 추모집 안녕. 제피는 이재학 PD를 잊을 수 없는 이들, 잊지 않는 이들을 만나 인터뷰한 기록이다. 그의 3주기를 맞이해 이재학 PD 추모사업회가 기획하고 이재학 PD의 동생 이대로 씨, 그의 소송을 대리했던 이용우 변호사, 그의 사망 후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를 이끌었던 활동가들, 직장 동료, 취재 기자 등이 기록자로 참여했다. 미디어 오늘은 지난 9일 서울 상암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에서 안녕, 제피 집필에 참여한 이대로 씨와 진재현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을 만나 방송 노동자 이재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동료, 가족들이 기억하는 이재학 PD 이야기 담아 사람들에게 읽히는 책이 됐으면 좋겠다. 처음 추모집을 제안한 진재현 국장은 이재학 PD에 대한 기록을 넘어 독자들이 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책을 만들고 싶었다. 이재학 PD를 보는 다양한 사람들의 시선을 모아서 입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이재학이 방송 현장에서 어떤 의미인지 더 잘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재학 PD에 대한 마음을 담은 책을 쓰자는 생각 하나로 책을 써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모여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글을 써 1년 반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동생 이대로 씨도 직접 인터뷰를 하고 글을 썼다. 문장은 투박할 수 있지만 책 내용 안에 대책위 활동을 했던 자신에 대한 소회나 이 PD에 대한 마음이 담기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재학 PD의 삶을 기억하는 친구와 동료를 만났고 이제 천천히 그를 애도하기 시작한 가족들의 이야기도 들었다. 이 PD의 16년 지기 방송 동료 A씨, 학창시절 친구이자 청주방송 동료 정현우 씨, 청주방송 동료 박용관, 조미희, 조용은 씨, 이재학 PD가 직접 면접을 보고 일을 가르쳐줬던 윤소영 방송작가 등 그의 동료들은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다. 각자 기억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그들이 모두 입을 모아 말한 이재학 PD는 항상 동료들의 말을 잘 들어주며 소통했던 사람, 항상 본인이 밥을 샀던 사람, 힘든 일도 모두 감수하며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한 동료였다.
대책위 집행위원장을 맡으며 1년 6개월간의 투쟁을 함께하고 이후 진상조사위원회, 추모사업회 역할도 맡고 있는 진재현 국장도 책을 쓰면서 이 PD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많다. 청주방송에서 14년간 일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돌아가신 이재학 PD가 대책위 때 만난 사람이었다면 책을 쓰면서 만난 이재학은 오토바이를 좋아해서 소송에서 이기면 여행을 가야겠다고 생각한 청년, 썰렁한 농담을 잘하는 가족 구성원이었어요.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간 사람이 이렇게 삶이 망가지고 가족들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더 생각하고 분노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대로 씨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에서도 추모집 집필에 기꺼이 함께해준 동료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대책위 분들에게 늘 감사하고 신세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추모집을 만들기 전까지는 대책위 분들 위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추모집을 만들면서는 자연스럽게 여기 참여해주신 분들, 동료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추모집은 기록으로 평생 남는 것이기 때문에 더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선뜻 함께 해주셨어요. 동생 이대로 씨, 누나 이슬기 씨, 매형 이충환 씨도 가족 이재학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특히 책에는 아들의 사망 후 매일 힘들게 꾹꾹 눌렀었던 어머니의 일기가 담겼다. 재아가, 오늘은 엄마가 슬픈 날이면서 그나마 기쁜 날. 방송국 이두영 회장실에서 사과를 받고 직원들 앞에서 너의 진실, 진상규명 다 이루고 사원증을 받아봤다. 너의 빈소, 너의 편집실, 너의 책상, 그 많은 것들을 봤을 때 슬픔이었지만 그동안 지내온 너의 업적이 있었기에 회사에서 인정한 거겠지. 많은 단체와 변호사님의 힘이 있었기에 이런 기회가 주어졌구나. 너는 부모 곁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 훌륭했다. 이제 슬퍼하지 말거라. 그리고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어머니는 대책위 사람들에게 늘 미안해하셨다. 혹여나 부담스러울까 자리에도 되도록 안 나오려 하셨다. 대책위 활동가들도 본업이 있을 텐데 여기에 너무 같이 몰입해주니까 이분들에게 죄송해서 어쩌니 하면서 계속 미안해하셨어요. 추모집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분들이 왜 이걸 이렇게까지 매달리셔야 되니? 어머니가 이대로 씨에게 한 말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추모집을 보곤 PD로서의 아들을 알 수 있음에 감사해하셨다. 형이 이재학 PD로서 주변 사람들한테 어땠는지를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었는데 책에 동료들이 실제 이야기가 담기니까 우리가 상상만 하고 에이 설마 그랬겠어 했던 게 진짜였다는 걸 아시곤 형에 대해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진재현 국장은 매형 이충환 씨가 항상 누나 이슬기 씨 옆에 있으셨는데 슬기의 슬픔이 너무 깊다 보니 그 슬픔을 함께하는 법에 대해 생각한다고 말하신 구절이 있어요. 이재학 추모집이긴 하지만 가족을 잃은 슬픔뿐 아니라 큰 슬픔을 겪은 사람들에게 도움과 위로가 되는 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말했다. 책의 마지막에 실린 청주방송 구성원들에게 드리는 글은 이재학 PD가 생전에 썼던 유일한 글이다.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19년 8월 중순 소송 과정에서 이재학 PD에게 진술서를 작성해준 동료들에 대해 회사가 진술 번복을 시도했던 시기, 회사 내부 조직에도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던 중 진실을 호소하고자 동료들에게 건넸던 말들이다. 하지만 동료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갈까봐 고민했던 그는 이 편지조차 끝내 전송하지 못한 채 파일로만 세상에 남겼고, 그가 떠난 후 이대로 씨가 발견했다. 살아있을 때 전하지 못했는데 이렇게라도 전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이걸 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했어요. 연대해준 비정규직 노동자들. 하지만 찾아보기 힘들었던 언론 노동자들. 이재학 PD의 이야기는 불규칙하고 과도한 노동, 저임금, 부당한 계약에 시달리면서도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면 보복 조치를 당하는 방송 현장에서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책은 지금도 어디선가 고군분투하며 방송을 만들고 있을 수많은 이재학들, 방송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담았다. 방송사가 법을 어겨도 아무도 터치를 못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어도 책임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김계영 희망연대 본부 방송 스태프 지부장이 책에 담은 말이다. 노동자들은 이재학 PD의 억울한 죽음에 공감하고 대책위 투쟁에 연대했다. 서울에서 대책위가 꾸려진 후 충북에서도 대책위를 구성했다. 지역 건설 노동자들은 집회만이 아니라 피켓 시위를 벌일 때도 방송차를 끌고 나왔고, 청소 노동자들도 집회에 참여하는 등 충북 지역의 많은 노동자들이 함께했다. 청주에서는 매일 수십 명이 피켓 시위에 동참했다. 날이 거듭될수록 참여자들이 늘어나 피켓이 부족할 때가 많았다. 하지만 투쟁의 현장에서 언론 노동자들을 찾아보긴 어려웠다. 특히 전국언론노동조합, 청주방송 지부를 포함한 정규직 노동자들, 청주방송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실제 현장을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거나 대책위 활동에 함께하지 않았다. 가족들은 어쩔 때는 이두영 당시 청주방송 회장보다 동료들이 더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다. 청주방송 주차장에서 1박 2일 투쟁하면서 문화제를 했던 날, 집회 중 건설 노동자분이 언론노조에서 왔냐고 질문하셨어요. 사실 가장 아쉬운 점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예요. 연대라고 말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정규직들이 외면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비정규직들은 넓으면서도 좁은 방송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 찍힐까봐 그 두려움이 너무 컸어요. 선지현 충북대 책위 활동가는 책에서 실태조사 당시 청주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났을 때를 회상하며 억울하지만 분노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사람들로 보였다고 했다. 청주방송 내부에서는 같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갖가지 소문들과 오해들이 퍼져 씻었다. 저희가 활동하는데 도움을 주시고 지금까지도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측이 이분들을 경계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같은 내부에 다른 동료들조차도 이분들을 폄훼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걸 사측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당시 청주방송의 대표였던 이두영 현 청주방송 이사회 의장의 친인척들이 근무하는 청주방송 내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대책위와 연대하는 작은 목소리에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진재현 국장과 이대로 씨는
대책위 활동에 아쉬운 점으로 이두영 회장의 최종 책임을 알면서도 공식적인 책임을 묻지 못한 점을 꼽았다. 사측이 합의를 계속 번복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두영이 뒤에서 틀었다는 것도 여러 경로를 통해 알고 있었지만 공식적 책임을 묻지 못하고 끝낼 수밖에 없던 상황이 안타까웠어요. 이대로 씨는 끝장 투쟁을 하면서 청주방송을 점거했을 때 사자 대표회의가 있던 4층 사장실 앞까지 점거해준 대책위 분들에게 잠시 내려가 달라고 이야기했던 순간이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사측이 합의를 계속 번복하니까 오늘 무조건 사인하라고 압박하는 자리였어요. 이성덕 사장이 갑자기 일어나 밖에서 저러면 나는 사인 안 한다고 나오는 상황이었고 저한테 나가서 내려가 달라고 얘기해 달라고 했어요. 뭐에 홀린지 모르겠는데 문을 열고 나가서 저희가 최대한 잘 이끌어낼 테니 저희 믿고 잠시 내려가 주셔도 좋을 것 같다고 실언을 했어요. 오히려 사장실까지 문을 박차고 들어오게 했었어야 했는데 이분들을 더 믿었어야 했는데. 가장 후회가 되어 현장에 부는 바람. 여전히 책임 회피, 편법 동원하는 방송사들. 이재학 PD의 희생 후 방송계 노동 현장은 조금씩 달라졌다. 방송 현장의 무늬만 프리랜서 문제가 쟁점화됐고 무늬만 프리랜서 방송 작가들이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로 인정받았다. 방송국의 비정규직 노동 환경을 조사하는 사상 최초의 근로감독도 이루어졌다. 이재학 PD가 남겨준 방송 현장에 부는 개선의 바람이다. 하지만 여전히 방송사에 있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찾기에 대해 방송사들은 편법을 통한 대응 마련에 고심 중이고 노동부의 시정 명령을 거부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방송사가 외부의 문제 제기에 반성은커녕 책임 회피만 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법원, 노동위원회의 판결의 성과는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칠 뿐 확장되지 않고 있다. 개별적인 소송을 넘어 방송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넓게 조직화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현재 방송 비정규직 운동의 주요한 과제다. 이용우 변호사는 책에서 상시적 연대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현안 중심, 일시적 연대 활동의 한계를 넘어서 상시적 연대체의 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활동가 등이 중심이 돼 연대체를 구성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방송 비정규직 당사자들을 조직하고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서게 하는 과정으로 연대체 구성의 의의가 이해돼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 일을 좋아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서 버텼지만 불안정한 노동과 일상에 지쳐갔던 노동자들. 이대로 씨와 진재현 국장은 수많은 방송 노동자들이 함께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는 것만이 이재학 PD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한 뜻을 잇는 길이라 믿는다고 했다.